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 편의 영화들은 올해 처음 상영된 영화들은 아니고요. 예년에 그리고 전년도 개봉된 영화제에도 상영되었던 영화들인데 아마도 그 해에 가장 빼어난 네 편의 영화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찍은 지 좀 된 영화들이잖아요. 네. 영화들 다시 보면서 어떤 소감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분의 감독님들부터 차례로 이렇게 감독님 소개를 하시면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신 소감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작년 이 자리가 아니라 홍대에서 이정현 영화제에서 제 영화 상영을 했었고 오랜만에 진짜 다시 보는데 많이 부끄럽네요. 네, 늦은 시간에 인내심 있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납땜을 연출한 권혁준이라고 하고요. 또 1년 전에 비정센에서 이 영화 상영했을 때가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비정센 이후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애정하고 있는 영화제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멈추지마 연출의 김건입니다. 저 영화를 찍을 때 뭔가 좀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좀 시끄러운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원의 날 연출한 송강석, 신찬혁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왔었는데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편의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영화도 있고 미래를 다룬 어떤 SF적인 영화들도 있는데 모두들 각각의 어떤 독특한 그 미래에 대한 분장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편의 감독님들께 차례로 여쭙고 싶은 질문은 아마도 이제 저번에 예년도에 이제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다른 영화들인데 이제 이 영화들을 어떻게 연출하셨는지 혹은 연출하시면서 어떤 의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본인의 영화를 보면서 감회에 젖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OJT 감독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영화 시나리오 쓸 당시에 한창 이제 뭐 와이프하고 이런 게 화두여서 자연스럽게 AI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메시지가 노골적이 이렇게 조금 화끈거리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쑥스럽습니다. 네. 저는 그 단편에서 한번 그 디스토피아 한국 사회의 어떤 미래를 근미래를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영화였고요. 그때 당시 그때 이제 영화 작업할 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그 사회 현상을 느낀 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멈추지만 만들 때는 뭐 다가올 미래가 어떤 단상일 거다라는 생각은 크게 안 했고요. 저 영화를 이제 졸업 영화를 찍으면서 좋아하는 건 다 해보고 싶다. 뭐 총도 쏴보고 로봇도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좋아하는 거 일단 다 넣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영화를 찍을 때 어쨌든 제가 이제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한테 좀 격려이자 좀 이 질책으로서도 이제 포기하지 말자, 멈추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찍었던 영화라서 그 좀 자전적인 의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멈추지 마가 그런 의미였나요? 저한테는. 네, 구원의 날은 저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비슷한데 액션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찍다가 이제 소재를 찾다가 그때 한참 이슈였던 게 메르스여서 한참 전이긴 하지만
네, 아 메르스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 전염병에 걸려서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저기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되게 부끄럽게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 영화인데 그래도 그때는 되게 재밌게 좋은 로케이션 찾아서 재밌게 찍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뭐 4분의 감독님, 5분의 감독님들께 저도 질문 한마디 하고. 예, 예.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월드컵이잖아요. 네, 월드컵 시즌에 저 영화를 사용하게 되니까 네, 되게 감회가 새롭고 좋습니다. 네. 한국은 16강에서 떨어졌지만 네, 4년 뒤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5분의 감독님들께 뭐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을 텐데요.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굉장히 막 웃으면서 재밌게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궁금하신 점들이 따로 없나요? 예, 저기 제일 뒤에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예, 저기 제일 뒤에. 저는 구원의 날 감독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메르스 이야기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종교적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는 교회를 다녀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고민들이 시나리오에 녹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구원의 날을 보면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쓰레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저 같은 쓰레기도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던 그 주인공이 목사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거의 히어로처럼 되는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였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그게 감독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액션 영화를 너무 찍고 싶어 했고 시나리오는 제가 주로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네, 그런 종교적인 고민들 플러스 그리고 또 웃긴 장면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웃긴 장면이 좀 이렇게 한국 사회의 어떤 재미있는 이상한 모습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해야소사라 같은 이 친구는 많이 반대했지만 네, 그런 것도 좀 더 없어요. 그래서 좀 톤이 일관되지 않은 것을 이 영화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더 또 궁금하신 예, 저기 네. 전 구원의 날 되게 마지막 메시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종교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에 그 분이 주인공 목사님께서 광기 어리게 막 이렇게 하셨던 거 되게 저도 신앙인으로서 조금 공감이 많이 가고 할렐루야.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납준의 권학준 감독님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하실 때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금은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혹시 차기작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또 그럼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부분을 비춰볼 때 영화를 좀 어떤 식으로 또 끌어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
영화를 제작할 때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되게 많이 바뀐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재난 이후에 사태를 이제 대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영화에 녹아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적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해 나가면서 어떤 내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저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 주요하니까 그런 점들과 연관돼서 다음 작품을 제가 찍는다고 하면은 그런 주제에 대한 화두들로 좀 더 영화들을 찍고 싶은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 낙진을 보면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가 시네마스코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수평축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영화인데 제목은 낙진이잖아요. 떨어지는 건데 이 왜 제목을 낙진으로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낙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제목인데 그 영화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낙진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 방사능에 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제목을 떠올려 봤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렸던 제목이었고 이 영화의 분위기랑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에.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멈추지마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보면서 장편 프리퀄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장편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들리실 것 같은데 들리시죠? 네. 장편 시나리오는 지금 있고요. 저희 지금 배급사로 떠있던 회사랑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 보셨지만 저게 이제 장편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은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니까 제가 저 영화를 바로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요. 그 전에 한 번 더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멈추지마 같은 경우는 영화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인용되거나 혹은 이제 좋아하시는 영화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영화들을 영화 찍으면서 염두에 두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많고요. 그리고 만화가 훨씬 많습니다. 영화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뭐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참고한 작품이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꼭지보다 한 편도 안 알려주시는. 예, 그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여기. 네, 영화 전부 다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구원의 날 두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기침을 하는데 그게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의도를 하시고 찍으신 건지,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계속 헷갈렸던 게 제목이 구원의 날이다 보니까 뭐가 구원인가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봤는데 조금 감독님 두 분들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목을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답을 다 까먹었지. 그 구원의 날이요. 그 마지막 장면 기침을 하는데 글쎄요. 근데 그 인물이 좀 어떤 죄성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자신의 어떤 파괴적인 본성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구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죽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이란 어떤 죄사함보다는 죽음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관객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날이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저기 저 뒤에 계신 분이 아까부터 손 드셨었거든요. 네. OJT 연출을 하신 최수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품을 작업하실 때 설정하신 주제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셨을 때 떠오르신 주제가 비슷하신지 다르신지 궁금하고 그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만들었었고요. 그때와 지금이랑 이제 제가 보기에 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가 달라진 건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미 너무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담론이 있어 왔던 주제가 좀 낡은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한마디로 주제를 좀 요약하자면 효율적인 것이 과연 제일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OJT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신 건가요? 직접적으로 어떤 에피소드를 가져온 건 없는데요. 예, 인물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인테리어 뭐 이런 부분들을 미술 같은 거는 회사에 있던 경험들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쪽에 앞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낙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내부의 적들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되게 형제 둘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내부에 그러면 뭐 도와주는 인물을 설정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마지막에 형이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 형이 혼자 남겨짐으로써 어떤 걸 말하고자 하셨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내부의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영이와 이제 준영 형제는 사실 이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직접적으로 모티브를 얻은 사건은 아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교묘하게 되게 악인처럼 묘사된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거기서 되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감을 얻었었고 그리고 그 내부의 적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이제 계산적이고 이해사산적인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믿을 사람은 형제 두 자신밖에 없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내부의 조력자나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고 그 얼핏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까 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관계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관계들. 그래서 그런 내부의 어떤 조력자들을 만들지 않았었고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거는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세계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형은 이제 결국 그 장소를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어서 나갈 수 있는 공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잔인하기도 한데 대가를 치른 형으로서 형제들이 옮기는 흙은 밖의 세상에서 이제 다시 어떤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동생의 죽음으로 이제 방점을 찍음으로써 대가를 치른 하나의 의미라고 그냥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뭐 더 궁금하신 점들이 많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뭐 단편 영화 그 GV 자리를 오셨을 때 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길게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감독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네 분 모두 이 섹션 자체가 이제 미래에 관한 관상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관객분께서도 질문하신 적이 있지만 이제 차후 계획이나 혹은 지금 이 자리를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단편 영화라는 매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자리까지 찾아와줘서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잘 말씀해 주시고 단편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영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진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끼리 막 이제 영화제 가면 영화제 뽕 맞고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영화제 뽕을 맞고 1년을 잘 버텼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작품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신 분들 때문에 앞으로 더 영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두 감독님이 이야기하는 순간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뭐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얼른 지금 이 작품 덕분에 한예종 전문사 촬영 전공으로 입학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빨리 복무를 마치고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니? 아 그래요? 저 말이죠. 제가 교회를 열심히 여름쯤에 영화를 개봉할 것 같은데, 장편 영화를 작년에 찍어서 개봉을 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안 알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검색하셔서 꼭 영화를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조만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5분의 감독님들께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분의 감독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